네, 오늘은 제가 영국에서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 시민권자들은 이제 뭐 한국에 영국 여권을 가지고서 단기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3개월 이상 뭐 체류를 한다든지 또 영주권자와 거의 같은 정도의 한국에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려면은 비자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이제 F4 비자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본인이냐 직계 비속이냐 뭐 이렇게 나눠지긴 합니다만은 본인의 경우 F4 11 비자가 되겠죠. 그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제가 중요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F4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권을 딴 지가 이제 꽤 됩니다만은 국적 상실 신고는 이제 하지를 않고 있다가 국적 상실 신고는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상실 신고서가 필요하고 뭐 영국 여권 또 귀화증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죠. 가족관계 증명서는 뭐 한국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발급을 받아도 되고 대사관에서도 이제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적 상실 신고는 이제 수수료가 일단 없고 무료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열흘 그 안에 이제 상실 신고가 됐다고 하는 법무부로부터의 이메일과 그 며칠 뒤에 이제 레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실 신고가 완료가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F4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거죠. F4 비자를 신청하는데 이제 그 제출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관건이 되는 게 뭐냐면 범죄 이력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영국 경찰에 이제 범죄 관련 그 이력을 이제 증명서를 받는 거를 말하죠. 영국에서는 이제 흔히 DBS라고 해서 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라는 게 있습니다. DBS도 이제 범죄 관련해서 신원조회 비슷한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DBS하고 지금 대사관에서 요구한 범죄 이력 증명서는 같으면서도 이제 다른 것이 되는 거죠. 범죄 이력 증명서는 ACRO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경찰 관련 부서에서 이제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DBS 같은 경우는 DBS의 별도 시스템에서 이제 발급을 해주죠. DBS는 보통 이제 영국 국내에서 이제 뭐 취업을 한다든지 어떤 뭐 어린이라든지 민간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이제 증명서가 되겠고 ACRO에서 발급하는 이제 범죄 이력 증명서, 이력 증명서에는 이제 명칭은 폴리스 서티피커스로 나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인 영국 밖에서 지금 같으면 한국 정부가 영국에 이렇게 살면서 어떤 범죄에 어떤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제 비자를 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뭐 차이점이 있습니다. ACRO에 이제 보낼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지난 10년간의 영국의 주소를 이제 일자와 주소를 이제 보내야 됩니다. 한 곳에 거주지가 이제 오래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간단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같이 이제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는 테넌트 입장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그 주소를 정확하게 일자와 함께 이제 기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죠. 특히 영국은 한국과 달리 뭐 등록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 주민등록증 이런 것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이 이제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범죄 이력 증명서는 이제 뭐 흔히 온라인 같은 데는 범죄 경력 증명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범죄 경력 증명서라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표현이죠. 그래서 범죄 이력 증명서가 이제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범죄 이력 증명서는 비교적 제 기억에 뭐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빠르게 받았던 것 같고, 어, 제가 받았던 범죄 이력 증명서를 잠깐 그러니까 보시고 오시죠. 네, 방금 보신 범죄 이력 증명서를 보시면은 범죄 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no trace라는 그런 언급이 나오게 되고, 뭐 다른 항목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 이력이 나오게 되겠죠. 이 범죄 이력 증명서를 발급을 받고 난 다음 그 다음 절차는 이제 아포스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영국에서 발급된 증명서 서류들을 영국의 외무부가 이제 증명하는, 인증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티를 이 범죄 이력 증명서와 함께 원본을 이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일단 신청을 하고, 신청하면 이제 신청서 커버를 이제 프린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버와 함께 이 범죄 이력 증명서 원본을 이제 기본적으로 영국 외무부 쪽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 증명서가 이제 진품이 맞다, 원본이 맞다라는 것을 인증을 해서 이제 보내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포스틸도 비교적 빨리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래서 아포스틸을 받은 범죄 이력 증명서를 또 잠시 한번 보시죠.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뒤쪽에 그 범죄 이력 증명서 뒤쪽에 이제 인증하는 아포스틸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범죄 이력 증명서를 아포스틸까지 마치게 되면은 뭐 중요한 F4 비자 신청 서류는 이제 준비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F4 비자를 신청하려면 이제 범죄 이력 증명서 외에 또 이제 필요한 것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본이 있고 상세가 있는데 상세가 필요를 하게 되고, 영국에 있기 때문에 영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신청할 때 대사관에 갈 때는 이제 부킹을 해야 되고,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거나 그렇지 않고 컬렉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렉팅 할 때는 이제 부킹 없이 영사과가 문을 연 시간 아무 때가나 이제 컬렉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금은 이제 1파운드로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3일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발급을 받게 되면 이제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신청서, 그 다음에 여권,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에 붙일 이제 그 여권용 사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범죄 이력 증명서까지 이제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하증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 대사관 또 비자센터 웹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기하증을 원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대사관 비자센터에 이제 문의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귀하증 같은 경우는 원본을 보내지 않고 사본을 보내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적 상실 신고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원본을 가져가서 사본을 주고 원본과 대조해서 원본을 바로 돌려줍니다. 근데 비자센터는 이제 우편으로만 접수가 되기 때문에 원본을 보내면은 비자센터에 접수한 일체의 서류는 이제 반환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원본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귀하증을 새로 발급을 필요할 경우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귀하증 새로 발급받는 비용이 이제 몇백 파운드가 됩니다. 제가 체크했을 때 한 400 얼마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본을 제출할 수가 없는지, 왜냐하면 이미 상실 신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원본을 이미 대조한 상태거든요.
그랬더니 그 비자센터에서 최근에 그 규정이 바뀌어서 귀하층 같은 경우는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서류가 다 준비가 됐고 해당 사항이 저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뭐 한국어 능력을 그 검증하는 그런 시험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을 저 같은 경우는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신청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대사관에서 이제 이 비자 신청 서류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자 센터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유럽의 나라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아시아에 있는 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는 비자 센터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하는 대사관은 이제 베를린에 있는 주 독일 대사관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비자 센터에 서류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니까 비자 센터에 서류가 도착하는 그 순간에 이미 심사가 시작이 되고 등록번호가 인증이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처속도가 빨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리적으로 독일 대사관에 그 서류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마 사이버상에서 그 서류들을 심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가 굉장히 빨랐는데 한 뭐 10일 걸렸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자가 이제 발급이 됐다고 하는 그 통지를 받은 그 순간에 이미 이제 제 그 비자가 이제 발송이 되는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그 비자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사증 발급 확인서라는 것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F4 비자 11이죠. 본인일 경우에 11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여권 인적사항이 들어있고 사증에 관한 그래서 2년 동안 유효한 그 비자가 현재 도착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증 발급 확인서를 가지고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면 되고 기존의 스티커 방식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별도의 사증 확인서라는 그 용지가 발급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면 되고 제가 국적 상실 신고부터 범죄 이력 증명서 아포스티오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서 이제 그 사증까지 이제 발급을 받았는데 굉장히 뭐 크게 어려웠던 부분은 없고 일사천리로 또 예정되어 있던 소요 시간보다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고 특히 그 비자 센터의 대응이라든지 이메일 문의라든지 뭐 이럴 때 굉장히 즉각적으로 친절하게 잘 대응을 해줘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서비스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비자 F4 비자를 받고 나면 이제 한국에 2년 즉 비자 발급 기간이 2년인데 한국에서도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한국에서 하면 이제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2년 동안에 이제 멀티플 엔트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물론 연장도 가능하죠. 일단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연장 같은 경우는 더 수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F4 비자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한국에 갔을 때 거소증이라는 걸 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소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그런 외국인 등록증 비슷한 그러한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갖는 거소증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거소증을 받게 되면 그 거소증을 가지고서 이제 뭐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모바일폰을 개설을 한다든지 또 뭐 한국에서 사는 그 영주권자들이 누리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이점이 있죠. 그래서 거소증은 이제 한국에 입국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거고, 뭐 그 신청도 굉장히 용이하고 신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영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의 F4 비자, 제외 동포 비자라고도 하는데 그 동포 비자를 발급받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부분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